자, 반갑습니다. 2018년도 12월 달에 3기 신도시에 대한 발표가 시작이 되면서 많은 분들이 아마 애타게 기다리셨을 겁니다. 그리고 2020년 5월 6일 국토교통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을 통해 가지고 3기 신도시 분양에 대한 이야기를 평소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였습니다. 물론 5월 6일날 발표한 이 정책을 보게 되면은 이 3기 신도시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재개발 등 여러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오늘은 이 3기 신도시 분양에 대해서만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은 공급을 언제 하냐, 즉 입주자 모집을 언제부터 하느냐가 이제 가장 중요한 건데, 이 자료에 의하면은 2021년도 말부터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은 일부 신도시 및 공공택지에 대해 사전 청약제를 통한 조기 분양으로 공급을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여기서 이 사전 청약제가 뭐냐, 예전에 이명박 정권에서 이 보금자리 주택을 공급할 때 그때 당시에 이제 써먹었던 방법인데, 분양을 하기 전에 분양을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공급까지는 실제 한참이 남았는데 요거를 이제 미리 공급을 함으로써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공급이 좀 많아지고 있구나라고 이제 느끼게끔 만드는 거, 이제 이런 효과를 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인데, 과거에 실제로 큰 효과를 보았던 정책이죠. 자, 근데 정부가 이렇게 지금 서두르는 이유가 있어요. 일단은 2021년도를 보면은 이 공급으로 봤을 때 굉장히 암울합니다. 이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원래 승인을 잘 안 해주죠. 승인만 잘 안 해주는 게 아니라 계속 억누르고 막 그랬었는데, 거기다가 2020년 7월, 즉 올해 7월서부터는 이 분양가 상한제가 실시가 되면서 가뜩이나 안 되는데 기존보다 더 이 공급이 안 될 것이 분명하다 보니까 2021년도에 분양하는 거를 대충 예상을 해봤을 때 민간 택지에서는 정말 가뭄에 콩나듯 하나씩 이제 분양을 할 거고, 믿을 만한 거는 공공택지밖에 없는데 공공택지에서는 이제 더 이상 분양할 것은 없고, 공공택지 중에서 그나마 좀 굵직하게 나올 만한 것들이 있는 거는 3기 신도시인데, 이 3기 신도시까지는 한참 멀고, 그러니까 이 2021년은 뭔가 이 분양에 있어서는 완전히 암울한 해예요. 야, 3기 신도시 발표가 나온 지가 언젠데 그게 그렇게 많이 남았냐, 이제 여기서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 3기 신도시 현재 상태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현재 3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그 어느 곳 하나도 토지 보상이 아직 시작도 안 됐습니다. 현재 계획상으로는 가장 빠르게 들어가는 곳은 한 올해 말 정도서부터 이제 토지 보상이 들어가기 시작할 거라고 해요. 근데 이게 토지 보상을 한다고 해가지고 바로 야 보상해 그리고 끝,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 보상을 하면서 법적으로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을 주게 됩니다. 즉 누군가는 여기가 이제 개발이 될 거라는 거를 미리 정보를 통해서 들은 다음에 이 땅을 사가지고 그렇게 보상을 받고 이런 사람들도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원래부터 이 땅을 소유를 했고 거기서 이제 가정집을 꾸려가지고 사는 경우도 있고 다양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뭔가 정부의 전체적인 그림과 개인의 어떤 그런 사적인 부분이 이제 충돌을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사실 얼마를 제시를 하던 간에 이 개인 입장에서는 마음에 안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잘 조율을 하라고 이 이의제기라는 이 법적인 시스템이 있는 겁니다. 결국에 그냥 쉽게 얘기하면은 전체를 위해서 개인이 어떻게 포기를 좀 했으니까 보상받을 때 좀 많이 받아라, 약간 이런 거랑 비슷한 건데, 이 이의제기 기간은 이제 통상적으로 1년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앞서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이 이의제기 기간 동안 토지 소유주들은 자신의 땅에 대한 가치를 더 부각을 시키면서 높은 보상금을 청구를 할 수 있죠. 물론 이제 청구를 한다고 해서 다 받아주는 건 아니겠지만요. 여튼간에 이 이의제기가 1년 정도나 소요가 되는 거는, 이게 단순하게 돈 얼마 줄게, 아니 싫어 얼마 줘, 그래 그 금액 줄게, 이런 식으로 끝나는 절차가 아니라 이의제기를 신청하는 기간을 주고, 그리고 이의제기를 진행하는 기간을 주고, 또 여기서 수긍이 안 될 경우에는 또 다시 한번 이의제기를 신청하는 기간을 주고 이의제기를 하는 기간을 주고, 이렇게 반복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약 1년 정도라는 시간이 소요가 되는 거죠. 여튼 빨라야지 올해 하반기에 시작하는 걸로 예상이 된 이 토지 보상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완료되는 시점까지 봤을 때 진짜 빨라야지 내년 말쯤 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토지 보상이 다 끝났으니까 바로 분양이 들어갈 수 있냐? 물론 아니죠. 이 토지 보상을 끝난 다음에 땅을 일구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이제 이걸 이제 택지 조성 사업이라 그러는데, 토지 보상이 다 끝난 상태의 그 3기 신도시 땅을 보면은 이제 온갖 폐기물만 있는 그런 땅으로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폐기물도 치워야 되고, 그다음 도로도 깔아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도로를 깔면서 이 구획 정리도 정확하게 딱딱딱딱 지어야겠죠. 그리고 이 기간도 이제 통상적으로 약
1년 정도가 소요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때 이제 바로 분양을 할 수 있냐? 또 요것도 아니에요. 그때 돼서야 이제 비로소 이 아파트 건설사들한테 땅을 분양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모집하는 공고 기간을 줄 거고, 뭐 당첨자 발표 기간도 있고, 또 계약하는 기간도 있고, 뭐 여러 절차가 또 있겠죠. 이런 절차를 다 끝내야지 비로소 이제 아파트 분양을 시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때쯤 되면은 이미 이 부족한 공급량에 계속 허덕이면서 분명히 가격이 계속 오를 것이고, 이 공급을 통해 가지고 아파트 값을 잡겠다라고 했던 이 정부의 3기 신도시 정책은 한참 오르고 난 후에나 이제 드디어 뭐 빛을 보던가 말던가 뭐 이렇게 하겠죠. 거기에 이런 뭐 정책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2022년도까지가 현재 대통령의 임기인데 2022년도 말이나 되어가지고 막 분양을 한다. 그러면서 그 공급량에 의한 효과를 누린다. 그러면은 다음 대통령 좋은 일만 시키는 거겠죠. 뭐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요거를 빨리 좀 앞당겨야 될 필요가 있는 거고, 지금 현재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는 2021년도 말인 이 사전청약 같은 경우에는 시기적으로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매우 유리한 시기예요. 현재 예정이 되어 있는 건 2022년도 3월 9일 날에 이제 대선을 치를 예정인데 2021년도 말은 안 봐도 뻔히 이 대선 이슈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뜨겁겠죠. 결국에는 정책적으로나 아니면 정치적으로나 2021년도 말에, 즉 한참 대선을 준비하고 있는 이런 와중에 집값을 안정화시키는 것이 분명히 그들은 옳다라고 볼 것입니다. 뭐 그리고 제가 정치인이었어도 아마 그런 선택을 했을 것 같아요. 뭐 여튼 이 토지보상 문제로 제가 다시 돌아오자면은, 이 토지보상이 끝나는 시점이면은 일단은 소유는 LH로 넘어와요. 그러면은 이 택지 조성을 할 윤곽 정도만 빠르게 잡고 이 건설사들한테 분양하는 그런 땅들을 제외한 LH의 땅들, 즉 이 LH 아파트들은 얼마든지 공급이 가능합니다. 뭐 이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은 2021년도 말에 공급하는 것들은 전부 다 LH 아파트가 될 거라고 어느 정도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현재 정부에서 그렇게 계획한 2021년도 말에 공급을 할 그 물량은 약 9,000호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물론 이 9,000호가 전부 다 3기 신도시는 아니에요. 아까 앞에서 신도시 및 공공택지에 대해 가지고 사전청약제를 실시한다고 하였었죠. 뭐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이 3기 신도시에 각각 한 1,000호 정도씩 공급이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신도시별 1,000호는 아무래도 지금 이 3기 신도시를 기다리는 분에 비해 가지고 굉장히 적은 물량인 거는 뭐 사실이죠. 뭐 구체적으로 어느 곳이 이제 사전 청약을 할지 거기에 대해서 뭐 지역이나 이런 거는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뭐 지금 당장은 알 수가 없으나, 이 보도자료에 의하면은 내년 상반기에 그 지역을 공개를 한다고 합니다. 아마 이제 토지 보상이 빠르게 끝나고 이 택지 조성 사업이 어느 정도 끝난 곳부터 진행을 할 거다 보니까 아직 정부도 뭐 정확하게 윤곽이 잡힌 건 아니겠죠. 자,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점 한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이 사전 청약의 요건은 본 청약의 요건하고 동일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요건은 본 청약 시까지 계속 유지를 해야 된다라고 하고요. 뭐 쉽게 얘기하면은 사전 청약을 받은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주택을 구입하지 마라, 뭐 이런 뜻 정도가 되겠죠. 그리고 부양가족으로 인한 그 가점들, 그걸 또 계속 유지를 하려면은 부양가족도 계속 부양을 해야 되는 거고요. 자, 근데 물론 이렇게 될 경우에 사실 궁금한 점이 한 가지가 생기긴 합니다. 뭐 가령 예를 들어가지고 신혼부부 특별공급 같은 경우에는 7년 차까지만 이 대상으로 이제 해당이 되는 건데, 만약에 사전 청약 때 7년 차가 넣고 본 청약이 돼가지고 8년 차가 됐다, 뭐 이럴 경우에 이제 어떻게 되는 건지, 즉 6년 차만 사전 청약 때 뽑는 것인지 아니면은 나중에 본 청약 때 8년 차를 승인을 해주는 것인지, 그리고 다자녀 특별공급 같은 경우에도 사전 청약을 할 때는 내 자녀가 만 19세였지만 본 청약에 들어갈 때는 만 20세가 됐다, 뭐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됐는지, 뭐 이런 점이 조금 궁금하긴 한데, 이것도 아마 내년 상반기에 지역을 발표하면서 좀 구체적인 안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최근에 올린 영상에 거주 의무 기간이 2년으로 바뀌었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러면 2021년도 말이면은 지금 이제 부랴부랴 막 이사해가지고 준비하시는 분들은 해당이 안 된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사실상 2021년도에 분양을 하는데 이게 사전 청약이다, 이래버리면은 2022년도 거나 23년도 거를 사실상 끌어다가 이제 분양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막상 거주 2년 차가 됐을 때는 오히려 물량이 없어가지고
이제 나한테 좀 불리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낙심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뭐 그렇더라도 일단은 준비하셨던 분들은 여기서 낙담하지 마시고 계속 지금처럼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보도자료에 의하면은 2021년도에 사전 청약 물량이 9,000호다라고 얘기한 걸 보니까 분명히 2022년하고 2023년에도 사전 청약을 할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에 앞에서 이게 뺏겼던 물건을 뒤에서 이제 가져오다 보니까 뭐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뭐 그런 대로 뭐 나쁘지는 않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지금 이 3기 신도시 같은 경우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해당 지역으로 가가지고 지금 거주 의무 요건을 쌓고 계시죠. 근데 여기서 어차피 1차로 공급하는 이 사전 청약 물건 같은 경우에는 이 신도시별로 평균적으로 제가 1,000호밖에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물론 가장 작은 이 과천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전체 공급 물량이 7,000호밖에 안 되다 보니까 여기서 이 1,000호라고 하면은 엄청나게 많은 물량이기는 합니다. 근데 그래도 나머지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17,000호가 넘어가니까 뭐 그래도 그렇게까지 타격이 크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내가 지금 현재 준비를 하고 있는 이 신도시가 이 토지 보상 문제가 좀 늦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계획하고 있는 이 9,000호가 나머지 신도시로 지금 좀 다 될 수도 있습니다. 과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체적으로 일정이 막 밀리고 있어가지고 아마 과천은 내년에 사전 청약을 안 할 가능성이 사실은 높기는 해요. 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낙심하지 마시고 지금 준비를 하셨던 분들은 계속 차근차근 열심히 준비를 하셔가지고 이 3기 신도시 쪽에 내 집을 꼭 마련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을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